부산 서남부는 일제강점기 부산부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잡한 옛 시가지와 다양한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산 여행의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이 이 지역을 드리프트하면서 바구니 모양으로 지나갑니다. 중앙역, 남포역, 자갈치역, 토성역. 여기서 토성역을 제외한 사각형의 공간이 부산 최대의 관광 스팟입니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많지 않을 때 개발된 지역이라 차량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주차도 불편하고 길도 좁고 복잡하니 부산에 차를 끌고 오셨더라도 웬만하면 1호선 지하철 타고 오시길 바래요. 남포동이라는 지역 명칭과 다르게 남포역은 중심 번화가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 남포역에 와서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그 남포동 싶을 거예요. 영도와 이어지는 곳이며 롯데백화점과 롯데몰이 붙어있죠. 역 너머로 영도대교가 보이는데 이 장소에 롯데가 쇼핑 시설을 짓는 대가로 영도대교를 제가설에 부산시에 기부했습니다. 옛날에 너무 낡은 다리였거든요. 현재는 부산 시내 상황이 많이 바뀐 관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 관광을 위한 퍼포먼스지만 재밌는 풍경이니까 남포동에 가면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시간은 매일 오후 2시 15분간입니다. 롯데백화점 반대쪽엔 용두산공원이 있는데 부산의 탑골공원 포지션이에요. 봐도 고수들이 모인 곳이죠. 부산타워랑 전망대도 있는데 좀 비싸요. 8,000원. 남포역부터 자갈치역까지 차량을 위한 큰 길이 이어지고 대로 뒤편으로 북쪽에는 광복로와 비프광장이, 남쪽에는 자갈치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자갈치 수산시장 하면 뭔가 그물에 자갈에 너저분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노량진처럼 다 바뀌었어요. 실제 면적은 옆에 어시장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제일 크지만 관광객이 접근하는 본 건물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자갈치 시장 뒷문에서는 크루즈를 탑승할 수 있고요. 작은 사이즈의 전망대도 있어요. 시장 앞쪽에서는 백반구이, 생선구이, 횟집들이 많고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포장을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을 깊게 파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훨씬. 도로 위쪽 남포동을 다시 세 구역으로 나누겠습니다. 깡통시장, 국제시장, 보수동 책발골목이 있는 시장구역, 광복로 패션거리가 있는 요새 쇼핑구역, 비프광장에서 족발골목, 부평 깡통시장 앞까지 이어지는 먹저골목. 이 기준은 제가 임의로 나눈 것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쇼핑구역에서도 맛집을 찾을 수 있고 먹저골목에도 드문드문 쇼핑할 게 있어요. 다만 전반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평 깡통시장은 야시장으로도 유명하죠. 간식, 특히 어묵이 여기 베스트 상품이고요. 국제시장은 즉석 먹거리라기보단 공산품들을 주로 취급해요. 구제옷, 전자제품, 수입 간식거리 뭐 이런 식으로요. 보수동 책방골목은 말 그대로 중고 서적들을 취급하는 골목입니다. 알라딘의 아날로그 7080 스타일이랄까요? 걸어서 5분이면 다 둘러보는 짧은 길이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예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여행객 취향을 저격하는 카페들도 있고요. 깡통시장 남쪽에는 저녁 술안주들, 곱창, 족발, 고깃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관광객보다 로컬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곱창과 냉채족발 유명하죠. 족발 골목이 있을 정도로요. 남포동에 숙소가 있어서 저녁에 술을 먹는다. 여기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광복로 역시 길지 않은 길이지만 특색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나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일단 이 서쪽 끝은 아까 말씀드렸던 족발골목과 닿아 있습니다. 국제시장 초입부터 동쪽으로는 식당보다는 쇼핑거리가 펼쳐지는데 거의 남포역까지 뻗어 있어요. 메인 스트리트는 큰 길답게 임대료가 비싸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브랜드 샵들이 주로 들어서 있습니다. 광복로 남쪽에는 비프광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 영화의 중심지여서 아직도 극장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요샌 그 극장들 다 롯데, CGV 같은 멀티플렉스로 바뀌었지만요. 그 영화제의 흔적은 아직 길에 남아있습니다. 길 위를 메우고 있는 건 간식거리와 포장마차들이에요. 국제시장 건너편에는 포장마차들이, 비프광장 쪽에는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떡볶이, 오뎅, 호떡들을 팝니다. 그 씨앗 호떡, 남포동 하면 떠올리는 간식거리의 이미지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고요. 국제시장 동쪽, 용두산공원의 서쪽 길쭉한 블록에는 작은 식당들과 옷가게, 상점들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바로 옆길에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깔끔한 식당이 많고요. 남포동 지구에서 제일 트렌디한 거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복잡하죠? 어쩔 수 없어요. 좁은 데다가 한 블록 두 블록 지날 때마다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곳이라서요. 심지어는 블록 안에서도 쇼핑과 음식이 섞여 있고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다 블록도 비슷비슷하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한번 하고 가세요. 영도는 섬입니다.
남포동 남쪽에 있고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라는 다리로 이어져 있어요.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때깔나는 건물도 없고 남포동처럼 유명한 시장과 여행지들이 몰려있는 건 아니지만요. 바다와 산을 끼고 부산 시내를 육지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통해 육지와 이어져 있는데 요새 이 두 다리 사이로 가성비 좋은 호텔들이 들어섰어요. 영도의 복례산은 서쪽 바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절벽 해안가를 따라 산책로 흰열 문화마을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나름 완만한 데다 바다 반대쪽에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하는 부두가 있어 중공업, 항만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막한 공업지역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면 온통 아파트와 주택가고요. 다만 여기서 동북쪽으로 보는 조망이 아름다워 그걸 노린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영도 남쪽을 요약하자면 태종대의 감지해변 중리겠네요. 태종대는 전국구 유원지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아셨네요.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아닌 신라시대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그 태종입니다. 해안절벽에 우거진 소나무 사이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예뻐요. 다리 아프면 내부를 운행할 수 있는 작은 열차를 탈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걷고 쉬고 하는데 2-3시간 정도는 배정하는 게 좋습니다. 태종대 입구에는 감지해변이 있고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조개구이를 많이 팔아요. 그런데 유명한데 앞에 있죠? 분위기값, 자리값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마냥 싼 편은 아닙니다. 중리에는 해녀촌이 있는데 알아만 두세요. 정말 해산물 매니아신 분들은 찾아가더라고요. 영도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리고 섬 중간에 산이 있어 시가지가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버스 노선이 많이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기가 미친듯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다만 동쪽과 서쪽을 한 바퀴 둘러보는 노선을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흰여울, 태종대, 여기 신기산업 쪽으로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반대로요. 자동차로는 동쪽으로는 부산항대교를 통해 광안리, 해운대와 쉽게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남항대교로 송도와 이어지기 때문에 여행 동선을 짜는 게 여유롭습니다. 또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는 재미도 있죠. 다만 원 도심이 그렇듯 특급 해종대를 제외하곤 주차 공간이 적은 점, 그리고 길이 좁고 언덕이 많아 골목으로 들어가면 운전이 빡센 점이 단점이네요. 부산 최대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역 주위에 관광호텔, 모텔, 빠른 시간에 나오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 햄버거만 패스트푸드는 아니죠. 차이나타운과 텍사스 스트리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작아요. 그리고 러시아어가 많이 쓰이고 러시아 간판도 보입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부산항을 통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초량역에 초량 불백거리가 있거든요. 시간이 애매하다면 여기서 식사하세요. 아주 가성비 좋습니다. 걸어서도 접근 가능하고요. 부산역 뒤쪽으로 북항 재개발이라는 초대형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게 완성되면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굉장히 기대되네요. 같은 시설, 오션뷰라면 광안리, 해운대보다 여기 송도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또 조용하게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해상 케이블카가 여기 남쪽에 송도 암남공원까지 연결되고 여기서 영도와 태종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반도를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는 것도 재밌고요. 광안리, 해운대의 번잡함을 느끼는 부산 서남부 로컬 시민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곳입니다. 단 지하철 접근이 바로 안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남포역, 자갈치 쪽에서 버스로 이동해야 됩니다. 송도 위쪽에는 감천 문화마을이 있는데 지역은 거의 붙어있지만 여긴 사하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성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거리가 멀지 않으니 2-3명 이동한다면 택시를 타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사실 이런 뷰가 있는 곳은 부산에 많지만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들에게 편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예쁜 카페도 많고 그렇게요. 여기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꽤 큰 규모예요. 언덕에 있는 데다 계단도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본다면 체력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저녁 야경을 보러 가거나 아침 일찍 가거나 사람이 많은 오후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피하세요. 밥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다대포는 부산 시내 남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남포동에서 지하철 타고 40분 이상, 해운대에서는 1시간 30분 이상 되는 극강의 거리를 자랑합니다. 번화가는 없지만 낙조분수, 갈대밭, 해수욕장 등 여름에 온다면 점심부터 저녁까지 놀기 아주 좋아요. 부산이란 특색은 조금 약하지만요. 그리고 겨울에는 분수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남포동은 넓은 번화가예요. 식사, 간식, 술안주 다양하게 있고 또 주변에 관광을 담당하는 지역도 백사장,
해양공원, 달동네 등 굉장히 종류가 다채롭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배정해도 후회 없을 장소입니다. 또 시내가 워낙 좁아 뚜벅이 여행자들이 자동차 여행자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도 않은 곳이에요. 공평하죠? 다만 해운대나 광안리 했을 때 떠올리는 부산의 이미지, 예쁜 백사장의 술집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편이니까 자기가 부산 여행에서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밀조밀한 구도심, 길거리 음식들, 응팔 분위기 이런 거 좋아하면 남포동 마음에 드실 거예요.